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여유 있게 이기셨더라고요. 네, 한 20% 정도 차이 났습니다. 초반에 여러 분석들을 보면은 윤건영 후보는 대통령의 복심이니까 자객을 보내서 해치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진 의원을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했는데 그 소식 들었을 때 두렵지는 않았습니까? 원래 자객은 조용히 오는 게 자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객이 요란하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압승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표심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윤건영 당선자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나에게 표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국난과도 같은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라라는 차원의 힘을 몰아주신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청와대에서 최장수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위기관리라든지 재난관리에 대한 경험들이 풍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무실, 그러니까 캠프 사무실이 구로콜센터가 있던 건물이었잖아요. 아우, 처음에 그 소식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걱정 엄청 했고 멘붕이었죠, 사실. 자가격리 그때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희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검사했는데 음성 받았고. 그러면 하루 정도 못 나오시는 아닙니다. 저희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한 30명 전부가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전원 자가격리를 시켰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정상적 선거운동을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번에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가진 부분이 많잖아요. 빨리 좀 이 국난을 이겨나가야 될 텐데. 당선증 받으셨죠? 네. 당선증 받으면서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사실 좀 두렵습니다. 이번에 180석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힘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모아주셨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라라는 거거든요. 이 숙제에 대한 답을 빨리 저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윤건영 당선자를 포함해서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을 곁에서 모시던 분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갔다. 그만큼 청와대 출신으로서 또 해야 할 역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의 후보는 전국에 뛰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는 다 같은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국난과도 같은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는 게 크게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국정 운영을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옆에서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점수를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패널 한 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대 여당이 되다 보면 또 수가 많다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꼭 계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또 갈라지면서 큰 힘이 분산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이라는 숫자에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4년 열린우리당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2004년도에도 탄핵 직후에 국민들이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주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속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계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저기 안심이 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도 열린 우리당 시절 얘기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가장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교만이 나는 겸손하다는 착각이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교만해졌을 때, 오만해졌을 때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예.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뻐서 국민들이 180석을 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놓칩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처럼 생각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죠. 세월에 무뎌지고 활동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거역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계속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심이 무언지를 계속 끊임없이 자극하고 당내에서 그리고 국민들과의 교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걸 확인받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뻐서 이렇게 표를 많이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는데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생각 갖고 하시면 혹시 이제 국회는 처음 들어가시는 거죠? 네, 뭐 그 안에 국회 쪽 일은 많이 하셨지만 네. 내가 들어가면 난 평소에 이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었어. 네.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당선된 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한 방금 질문 주신 분야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전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정치 영역에서의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오만 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에서 함께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더불어시민당은 시민단체 또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와 있다 보니까 큰 이념이나 이런 방향은 같더라도 그동안 민주당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 끝나자마자 그분이 성함이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인데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어찌할 것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그거는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비례정당까지 포함해서 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면에서는 위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내는 것, 속도감 있게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으로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함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그런 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당과 당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당도 독자적인 정당의 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형제당과 같은 관계이긴 합니다만 내적 논의 구조를 거쳐서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그럴까요? 다 주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현장에서 듣기에도 그런 여론이 더 많았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전 국민 지원 부분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발표했던 것처럼 70% 지원 방안에 대한 추경안을 일단 그걸 올리는 거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역할은 끝나신 거고요. 이미 70% 안을 넘겼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임기가 지금 2달도 채 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임기가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머리를 맞대서 여야가 풀어가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야당과의 관계 사실 지금 당선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초선이신데 너무 많이 여쭤보는 것도 좀 네.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라는 말도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은데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의 임무 첫째도 위기 극복, 둘째도 위기 극복, 셋째도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지요. 문제는 국민들은 여당, 야당한테 공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당한테는 더 이상 발목 잡기 하지 말아라. 정부 탓을 하지 말아라. 라는 주문을 한 거고요. 여당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야당 핑계 대지 말아라. 제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180석이라는 거 줬죠. 자,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답을 내놓은 과정에서는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야당의 의견도 다 들어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더 이상 이제 뭐 견제 또는 발목 잡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 국면만큼은 돌파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만 당장 지금 20대 국회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참패 충격에 빠져 있는데 여당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것은 21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지금 전국을 그냥 들여다보는 당선자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뭐 제가 그 야당의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인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이 리더십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리더십을 세우고 국가 전체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뜻인 국민의 명령인 경제 민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아주 거침없이 다 해주셨는데 역시 준비된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실 것 같다 하는 기대가 듭니다.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의정활동 잘 해주시길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 드렸습니까? 아니면 축하 전화 오셨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셔서요. 저도 사실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작가들이 꼭 한번 물어보다. 예, 아무튼 기쁘셨겠죠? 네. 각오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0석이 주는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당선자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국민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의 윤건영 당선자 만나봤습니다.